제가 시장 퇴임한 것이 벌써 7년 6개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책 읽고 글 쓰고 강의하고 틈나는 대로 걷고 그게 이제 저의 주 일과입니다. 그동안 신문에 기고도 쭉 했고 또 기고 아니어도 제가 아침 단상이라고 제 지인들한테 글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어느 신문에 아침 단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는 날은 하루도 안 빠지고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기 지금 있는데 생각 더하기라는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00회를 쓰고 500회 중에서 한 300개쯤 골라서 아침 단상을 책으로 엮었는데 제목을 생각 더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500회에서 1000회까지 쓴 것을 이번에 생각 나누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생각 시리즈, 그래서 생각 더하기,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 그 다음 생각 곱하기, 생각 빼기,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죠. 과거에 빠진 것은 정부에서는 대전에 정부 청사가 와 있고 국책연구기관의 대부분이 대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전에는 혁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어떻든 지금 허태정 시장이 취임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7명이나 여당 의원들이 되어서 이번에 매듭을 지었죠.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기부 이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부가 원칙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했다. 그러나 그 이상 정부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된다. 꼭 이것이 기브앤테이크라든지 빅딜이라든지 이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그때쯤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전국에 내려보내는 거죠. 대전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전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시장과 지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관이라도 규모가 크고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더더욱 중기부까지 세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어떤 당위성이랄까 이런 게 더 있다. 그런데 대전을 지금 시민들도 잠깐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거의 조성이 끝나갑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2조 가까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건설 중이죠. 거의 중용 가속기가 아마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될 건데 이 중용 가속기 또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그러죠.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노벨 과학상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는 응용과학, 응용기술 위주였는데 이제 기초과학, 기초기술이 중용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탄생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용가속기는 이게 한국형 중용가속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이 지금 최고인데 독일 이상 또 일본이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보유한 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중용과석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또 기존에 깔려있는 그 응용과학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우리 시와 우리 정치권에서 잘 홍보하고 설득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 가지 입지 조건도 대전이 서울하고도 가깝고 세종하고는 뭐 다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관청 접촉하기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여건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또 시 당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와의 통합을 허태정 시장이 제안을 했어요. 아직까지 세종시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행정수도 좀 완성, 그러니까 국회도 좀 내려오게 하고 청와대 분원도 좀 설치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대전과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 세종시가 건설이 될 때 제가 시장으로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신행정 수도를 건설한 사례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공한 신행정 수도가 없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랄까 어쩌면 절반의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도시의 특성상 첫째 세금이 안 거칩니다. 건물 관청의 건물은 세금을 내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청이라는 데서 1년에 뭐 정말 조 단위의 예산 지원을 해서 건설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한시법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끝나면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급자족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호주의 캔베라가 행정 수도로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여요. 왜냐하면 행정수도, 행정도시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 빠져나갑니다. 멜번이 상당히 먼데 멜번까지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자급자족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은 바로 대전하고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자원을 세종에 보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냐? 광역 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세종도 대전도 광역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두 개잖아요. 세종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걸 하나로 합쳐진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두 기관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한 시청도 하나고 소방서도 하나고 경찰청도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광역 기관이죠. 이것을 줄이기만 해도 대전이나 세종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고 대전이 좀 부족한 것을 세종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행정도시의 특성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대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종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합치면 1+1, 2가 아니라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1+1이지만 3, 4, 5의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은 뭐 서두러서도 안 되고 지금 뭐 노력은 하되 세종 시민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세종 시민들이 실감을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세종 시민들도 대전하고 합치는 것이 또 이렇게 광역 도시로서 완벽한 행정 수도다.
이런 인식이 될 걸로 보고 뭐 모든 게 이제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허 시장께서 제시한 것이 지금부터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불편하죠.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뭐 불편하다 넘어서 무슨 파산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친지들, 외국에 사는 친지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뭐 SNS로 그러니까 뭐 저 카카오톡이나 이거 가지고 그냥 실시간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정말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우리만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대단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것은 어떤 민주화와 또 공공 질서라고 그럴까 이것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정부의 노력도 현명하다고 봅니다.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도 일단 동의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누구는 뭐 3.0으로 빨리 선언을 하라, 또 누구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여론이 분분하지만 이것을 면밀히 측정하면서 정부가 나가니까 이럴 때는 협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지적해서 고쳐야 되죠. 무조건 뭐 잘한다고 박수 치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한국 코로나 방역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모든 지표상 OECD에서 가장 우수한 그 실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2021년 이제 올해죠.부터 상당히 꺾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도 이제 오고 그것도 그래요. 백신이 지금 정부에서 2월이나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 하면 일단 믿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필요 없고 정부도 국민들이 믿어주니까 빨리 백신을 들여와서 금년 상반기부터라도 접종이 시작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2021년 11월쯤에는 거의 국민들이 접종이 되고 그때쯤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즉 마스크 벗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그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한 견해는 이럴 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퍼주기식 대책은 임기응변이지 그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더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빚이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면 은행 자체가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적 자금을 쓰고 국회에서도 야당도 그걸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게 배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점점 좋아져서 11월 이후에는 이제 거의 정상화된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워도 좀 참아주시고 또 하나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일상이 크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뭐 비대면으로 되고. 근데 개중에는 그렇게 바뀐 일상이 과거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과거로 돌리지 말고 비대면이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살리고. 저는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딸하고 식사하면서 제 휴대폰을 뭐 영상까지는 서로 좀 조작하기가 어려우니까 휴대폰을 켜놓고 걔도 켜놓고 식사하면서 말해요. 지금 뭐 야 맛있냐 뭐 많이 먹었냐 뭐 하면 또 거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나냐 하니까 그게 아마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 이런 거 안 하던 것 때보다 더 낫다 이런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저는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세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리라고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선진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연초에 여러 시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난 39살입니다. 그래요. 그럼 39 더 먹어 보이는데 물론 더 먹었죠. 그러나 제 나이는 39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말로만 내가 39이다 이러면 안 되죠. 39에 맞는 몸과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그 기준에 맞는 노력을 한다. 그냥 무조건 39이다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또 무슨 그때그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든지 무슨 봉사 무슨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관직에 가 이런 거 아니고 봉사할 일이 생기면 또 그때그때 하고 제 신분에 걸맞는 처신을 해 나가겠습니다.